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느 저녁 엄마가 아빠에게 심각한 목소리로 다가왔어요. 여보, 다음 주에 도연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는데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셨나요? 두려움이 느껴졌지만 첫 인사니까 어머님이 안 계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마음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빠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엄마의 고집이 불편하시겠지만 어머니 성격에 절대 번복하지 않으셔야 해요. 엄마가 약간은 짜증을 섞어 아빠에게 말씀하셨지만 군대 싫다고 하시는 걸 어쩌면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주 며느리가 인사를 온다고 하는데 엄마의 불편함을 조심해주세요. 첫 인사를 올리는데 어머님이 계셔야겠죠? 얼마 전 오빠 여자친구가 첫 인사를 올리려고 했을 때 한 집에 살고 계신 할머니께서 조용히 입을 열어주셨어요. 할머니는 손주 며느리 감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셨나봐요. 그런데 엄마께서는 할머니의 발언에 충격을 받으셨죠. 여보, 당신이 가서 말씀 좀 드려봐.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다는 거 예비 며느리도 알고 있을 텐데 안 계시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빠께서 엄마를 진정시키려 노력하고 계시니 기다려보세요. 할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올라온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했어요. 그 사건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할머니께서 암 진단을 받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의 상황을 이해하시며 위로해 주셨죠. 당장 울음 그치지 못해 먹을 일이라고 울고들 있어. 니들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살려낼 테니까 이번 참에 저희 집으로 같이 가시죠. 그래도 엄마의 감정을 존중해주세요. 서울에서 치료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설득했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둘이 잘 살아온 것처럼 살면서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답답해서 아파트에 가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자식들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몸도 암 좋으신데 두 분 여기에 두고 우리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어요. 일단 7일부터 여기서 지내다가 다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말씀 좀 들어주세요. 이러다 우리도 스트레스 받아서 병에 걸릴 지경이에요. 집이라는 건 사람 온기가 있어야 집다워지는 법이에요. 할아버지, 우리 남매가 오며 가며 잘 챙길 테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께서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 집이 더 넓고 더 편할 거예요. 막내 고모도 엄마 아버지를 설득했으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이 막내 고모니까 이번에는 말씀을 들어주세요. 치료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막내 고모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 뒤 온 가족의 할머니께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것부터 번갈아가며 병원에 모시고 다녀오는 것, 반찬을 만들어서 막내 고모 집에 가져다 주기도 했고 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할머니의 완쾌를 기도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두 분을 모시고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살갑게 굴던 소녀는 아니었습니다. 병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워낙 엄하시기도 하셨고 외갓집 근처에 살다 보니 외할머니와 훨씬 더 가깝게 지냈으니까요. 그날도 두 분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해서 말은 침반 삼키고 있었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 것인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던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조용히 말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딱 3년만 더 살아줘. 3년? 왜 하필 3년이야? 글쎄, 그냥 3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만큼은 더 살다가 나도 같이 가면 좋잖아. 나는 당신만 있으면 이승이든지 저승이든지 상관없어. 그러니까 딱 3년만 더 살란 말이야. 항암 치료가 힘든 건 알지만 그렇게 안 먹으면 3년을 더 살겠어. 못 살겠어. 나 혼자 남아서 당신도 없이 내가 자식들한테 구박받으면서 자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먹고 토하는 간이 있어도 무조건 잘 먹어야 해. 뭘 먹어야 치료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알았어. 잘못했어. 할머니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순간 룸미러로 차 뒷좌석에 앉아 계신 두 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무섭게만 느껴졌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두 분의 모습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쓸데없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할아버지는 매사 퉁명스럽게 말을 하시던 분으로 아무 감정도 없는 그런 분처럼 느껴지곤 했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인간적으로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지극정성으로 할머니를 돌보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 마음을 할머니도 알고 있었던지라 많은 노력을 하신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할머니는 힘든 항암 치료를 잘 끝내셨고 기다렸다는 듯이 두 분이 다시 예전 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경과가 너무 좋아 관리만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가족 모두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더 이상은 우리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굳건하게 믿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깨지는 데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례식장에 다녀오시던 할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슬픔을 주는 일이기에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식사를 거의 못하셨고 부모님이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에서 혼자 계신 게 힘들어 보였던 모양으로 조용히 우리 집으로 따라오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시종일관 뚱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피하시고 입을 꾹 닫은 채로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누구든 할머니 방에 들어가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셨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청소를 하겠다고 할머니 방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할머니께서 거의 경기를 하셨기에 다들 그냥 할머니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방 청소도 할머니께서 직접 하셨고 식사가 끝나기 전에 방으로 들어가셔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충격으로 그렇다고 생각한 채 할머니께서 문 밖으로 나오시길 기다렸지만 할머니는 문 밖으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로지 막내 공만이 할머니 방에 드나들 수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막내 고모가 할머니께 고모 집으로 가자는 말을 했지만 할머니가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께서 암투병을 하실 때 할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공간이라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렇게 오빠 여자친구가 첫 인사를 오던 날 할머니는 막내 고모를 불러서 외출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정을 나누는 그런 모든 일들을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할머니 없이 오빠 여자친구를 맞이했고 엄마가 둘러댔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셨습니다. 오빠 여친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해보였고 얼마 후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상견례를 다녀온 엄마가 오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격 하나는 끝내준다고 하던데 뭐가 끝내준다는 거야? 그게 지나면 알겠지만 진짜 성격 하나는 끝내줘.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을 데리고 와도 반나절이면 찢어질 수 있을걸. 그게 정말이야? 대체 성격이 어떻길래 그러지? 겪어보면 알 거야. 장난 아니거든. 내가 보기엔 할머니랑도 친해질 수 있을걸. 뭐 할머니랑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다. 할머니 고집이 어디 보통 고집이니? 우리 집에 오신 지 벌써 1년째인데 아직도 식사할 때 빼놓고는 나오시지도 않잖니. 글쎄 굳이 친해지라고 하지 않아도 친해질걸. 그런 걸 그냥 두고 볼 사람이 아니거든. 오빠가 싱긋 웃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는 오빠의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